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는 등으로 말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인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아동 학대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각각 선고되었고,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동 학대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째, 정서적 학대가 포함된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학대 범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재판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아동학대 사건의 무죄 사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학대 범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과 파목에서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 중 제3호를 제외한 죄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 중 제3호를 제외한 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금지 행위들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게 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포함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을 상대로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인 보호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재판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할 수 있고 피해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고소할 수 있어서 이러한 신고나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서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또는 긴급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의 경중,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피해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단순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에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보호재판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각호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각호의 보호 처분은 병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에 제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에 제한,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한 경우 형사법원에서는 증거관계를 살펴 유무죄 판결을 하는 한편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사건을 보내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무죄 사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호민 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특수교사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는 등으로 말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인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해 아동의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루어진 특수교사와 피해 아동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급심 무죄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장고핀이나 오핀으로 찔러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수사기관 및 부모 등에 의해 피해 진술이 암시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부 피해 아동에 대한 소견서와 진단서는 학대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하고 대검찰청의 진술 분석 결과 통보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학대 범죄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동학대 사건의 무죄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의 각종 부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적극 무죄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반면에 아동학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참여하면서 피해 아동 측과의 진심 어린 합의 등을 통해 단순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의 검찰 처분,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통한 불처분 결정이나 처분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사 초기부터 저희 인생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적시에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